안녕하세요. 김 팀장입니다. 오늘도 지방 출장 나와 있는 이 숙소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매주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여쭤보죠. 예, 다들 어떻게 투자를 하시는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저의 채널이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나 혼자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과연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항상 궁금합니다. 이게 나만 이렇게 투자하는 것인가? 뭐, 내가 옳게 가고 있나? 뭐, 더 좋은 방법이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항상 이 투자라는 거는 변화를 계속 하거든요. 그런 시장 상황들이 변하고, 나의 마음가짐도 변하고, 내 기업에 대한 상황, 그리고 뭐 갑자기 코로나가 생겼듯이 또 그게 없어지려고 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또 델타 변이가 일어나서 이렇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이걸 누가 알았겠어요? 이제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투자라는 건 항상 변화하고 그거에 대응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분들과 초보 투자자분들이 좀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미래를 예측하고 뭐 투자하는 것들을 무조건 맞춰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하는 것보다 모르다 보니까 나는 내가 투자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제 영상 초반에는 대부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투자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렇게 궁금한 거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원활하게 투자를 하시기를 정말 바라겠고요. 그리고 잃지 않는 투자, 그런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정말 열심히 벌고 진짜 아껴서 하는 투자인데 이런 투자에 대한 원금이 손실이 나게 되면 너무 가슴 아프고 이렇게 되게 마음적으로 투자하기 되게 어려운 환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원금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지키면서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약간 하락한 시점에서는 이런 원금을 지키는 투자가 정말 좀 더 빛이 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물론 대세를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지수가 강하게 하락할 때는 제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도 강하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예, 뭐 원금까지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누적적인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대응을 할 수 있겠다라는 수준이긴 하지만 하락하는 거에 대한 이 심적인 부담감은 여전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상승과 하락과 관계없이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매매를 할 때는 주가라는 것들은 상승할 때도 있고 하락할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하락이라는 것이 이런 투자계에서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고 하는 거고,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예금이나 적금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투자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마음가짐을 좀 가질 수 있게, 우리가 투자를 시작하는 순간 이 원금이 떨어질 수도 있고 내가 매수하는 시점보다 하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게 이런 생각을 안 갖고 뉴스에서도 항상 상승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뭐 증권사나 이런 데에서 방송이나 다른 유튜버들도 보면,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보면 뭐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다 좋은, 때로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하락하고 있는 장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계속 상승을 찾아요. 그러니까 하락은 조정이다. 원금을 떨어뜨리고 나는 지금 마이너스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조정이래. 원래 상승과 하락이라는 건 다 똑같은 기준을 갖고 있는 건데 듣기 좋으라고 조정이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하락이라는 게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이런 하락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돼요. 저도 백화점 매매라고 해서 많은 종목을 들고 있긴 하지만 항상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다 플러스가 날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면 당연히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종목을 들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100% 상승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당연히 그 종목만 투자를 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되게 소수의 종목만 가지고 내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찾아가서 투자를 할 수 있겠다라고 처음에 생각했었어요, 저도. 근데
안 돼요. 이게 정말 그쪽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런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시고 뭐 감각을 익히신 분들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 그리고 처음 투자에 입문했던 사람들이 내가 정말 상승할 거라는 종목을 뭐 장담하고 뭐 몇 종목 한 네 종목 다섯 종목에 그것도 분산 투자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분할해서 상승하는 종목을 극히 일부분만 매수를 할 수 있다? 저는 그건 거의 저는 일단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일단 자 기업은 하락할 수 있다. 내가 투자한 종목은 하락할 수 있다. 그게 그 기업의 모멘텀이 아니라 그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냥 사람들이 겁을 먹어서 유동성이 떨어져서 유동성이라는 건 그냥 흘러가는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 갈대 같은 것들이 방향을 그냥 꺾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 일시적인 거다. 실질적으로 그 기업의 본질 가치는 변하지 않았지만 이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서 주가가 떨어졌다는 거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저는 제가 물론 많은 종목은 들고 있긴 하지만 제가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들은 배당을 잘 주고 있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얼마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좀 내가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인프라 관련된 거에 투자가 되고 있고 장기간 봤을 때 이 사업이 사라지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바탕을 두고 기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하락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기업을 찾을 수가 있느냐. 근데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매도하고 있던 종목들을 매주 이렇게 영상에서 업로드를 시키고 있지만 그 종목들이 100%다 올라가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100%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매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상대적으로 주가의 흐름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대세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조금 매도를 해서 차익을 실현을 하고 또 대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으면 매수를 해서 좀 평균 단가를 낮추고 보유 비중을 좀 늘리자라는 그런 기본이고 원래는 이제 모든 종목을 평균적으로 n분의 1로 투자를 하자라는 게 이렇게 추구하는 목표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금이 늘어날수록 계속 그런 n분의 1의 그런 투자 금액을 계속 올리는 것. 개별 종목의 투자 단가를 계속 양을 늘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런 그러니까 하락과 상승에 관계없이 매수를 할 수가 있느냐는 건 하락과 상승의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갖고 있고 일단 종목을 선정했던 그 기업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기업을 투자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갖고 투자를 했고 그런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락했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가 없고 너무 두렵고 내가 잃고 있는 돈이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되면 그 기업에 대한 선정은 잘못된 겁니다. 예. 기업에 대한 선정을 일단 올바르게 하고 오히려 내가 매수했던 시점보다 더 하락했으니까 더 싸졌네? 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이 시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이런 기업,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하셔야 올바른 투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그 기업을 선정을 했을 때 물론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겠죠. 되게 단순한 기본적 분석이에요. 매출이 계속 일정하게 있고 좀 일정하게 상승을 하거나 어느 정도 이렇게 매출에 대한 상승력이 계속 있고 그리고 ROE가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으로 나오고 PER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나오고 또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에서 나오고 배당을 꾸준히 주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좀 잘 나갈 것 같아 이런 기업들이고 그런 기업들 아주 단순하잖아요. 모두가 다 얘기하는 그런 기준이잖아요. 근데 특정 몇 종목만 상승한다고 생각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종목을 들고 있고 지수에 투자하는 ETF 그리고 업종에 투자하는 ETF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너는 그냥 그렇게 선정을 했겠지. 근데 나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기업을 선정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선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다 공부죠. 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공부는 뭐냐면 많은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얻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정보든 그게 쓰레기 같은 정보든 그게 유익한 정보든 처음에는 그런 정보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요. 근데 정보를 계속 취합을 하다 보면 그 정보에 공통적인 게 있고 그 정보에서 아주 그냥
정말 반대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모든 정보들을 일단 수집을 합니다. 많이 읽고 많이 보고 많이 듣고 그런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정보를 수집하다 보면 그 정보의 방향성이 보여요. 그러니까 뉴스만 봐더라도 그 뉴스에서 어떤 특정 종목들이 되게 많이 나와. 다른 종목, 다른 그 뉴스를 하는 언론사가 다른데 계속 비슷한 종목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시기가 맞으면 한 시기에는 어떤 업종이나 어떤 종목에 대해서만 막 무지하게 많이 나와. 막 뭐 IPO를 할 때는 뭐 카카오 관련된 게 막 나오고 SK 관련된 게 막 나오고, 그리고 반도체 뭐 리사이클 뭐 하다 한때 반도체 관련된 업종 막 종목 이런 특정 분야의 그 시기에 되게 집중될 때가 있거든요. 일단 투자를 하시기 전에 그러한 정보들을 막 모아서 하나의 그런 중심이 되는 기준,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기사들에 대한 연관성이나, 그러면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으면 앞으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관심을 갖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런 기사가 있고 나서 뭐 한 달이나 두 달 뭐 이렇게 근거리 내 그 업종에 대한 집중적인 그 언론 기사 방송 같은 것들이 다른 업종으로 넘어갈 때가 있어요. 반도체 막 나왔다가 철강 막 나왔다가 해운 막 나왔다가 원자재 지금 막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1년 안에도 이런 리사이클이 있으면서 정보들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그 지나갔던 그런 정보에 대해서 과거에 이런 뉴스가 있었고 한두 달 정도 있다가 이런 현상이 있었네 라는 것을 끊임없이 관심을 갖다 보면, 그럼 이번에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 다음번엔 어떠한 현상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경험과 어느 정도의 훈련으로서 나타내는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완벽하게 그런 것들을 다 깨찰 수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렴풋이나마 이렇게 알아가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유튜브를 보시고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저보다 더 훌륭하고 뭐 더 똑똑하신 분들 많거든요. 예, 그런 분들 영상들 찾아보고 기사도 막 읽어보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같은 시기에 나오는 영상과 뉴스 정보들의 그 공통점, 통일성들을 찾아서 그게 향후 어떻게 변하게 될까를 계속 보신다고 하면, 그런 훈련을 계속 하신다고 하면 앞으로 투자를 하시는데 훨씬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봐요. 지금 ETF, 업종 관련된 ETF도 되게 많고 지수 관련된 ETF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방향성을 찾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투자해서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특출나는 뭐 업종 관련된 주도주를 투자를 하신다던가, 뭐 특정 기업이 있다면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100% 그런 수익이 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처럼 증시가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 사람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를 좀 해야 되나, 아니면 좀 물타기를 해야 되나. 근데 물타기라는 것 자체는 본인이 투자한 투자 단가보다 마이너스가 되어서 그걸 희석시키기 위해서 투자금을 늘려가는 거죠. 예. 아니면 제가 10,000원에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15,000원을 갔다가 13,000원을 갔어요. 그럼 고점 대비 일정 부분 하락했으니까 매수를 해야지. 보통 뭐 이런 거는 추가 매수라고 하죠. 근데 10,000원에 샀는데 이게 고점이어서 8,000원이 됐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거는 물타기라고 하지 않나요? 뭐 제가 볼 땐 약간 의미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틀릴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물타기는 계획되지 않은 매수는 물타기다. 예. 여러분들이 매수를 들어갈 때 추가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선에서 매수를 해야지, 아니면은 기간으로 나눠서 매수를 해야지, 뭔가 기준이 있이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것은 분산 투자, 뭐 적립식 투자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계획하지 않고 그냥 떨어졌으니까 매수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물타기라고 생각해요. 그게 내가 셌던 기준보다 많았을 때, 높았을 때 매수를 하는 것이든지 낮았을 때 매수를 하던 건지, 내가 계획되지 않은 매수는 물타기다. 근데 물타기보다는 내가 항상 어떤 기준에 있어서 매수를 해야지 된다. 나는 어떠한 기간, 어떠한 금액, 뭐 정해진 가격, 뭐 PER, 뭐 ROE, 뭐 이런 기준, 매출이 늘었을 때 난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매출이 떨어졌을 때 매수한다는 건 좀 그렇죠. 뭐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거나, 뭔가 그러한 기준이
계획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수가 된다고 하면 그거는 분산 투자라고 볼 수 있고요. 처음에 투자를 할 때 계획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좀 매수를 해야 되겠다 라고, 난 떨어졌으니까 지금 마이너스 10%니까 이만큼 매수를 하면은 마이너스 다시 5% 되겠지,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매수를 한다고 하면 그건 물타기입니다. 물타기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분산 투자를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내가 사는 종목을 100% 상승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처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는 그런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 9만원, 10만전자, 11만전자 얘기하죠. 지금 다시 7만원대 내려갔잖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주식이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연히 몇 번 맞은 걸 가지고 평생 맞힐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투자를 시작할 때부터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그러면 저도 몇 번 그렇게 당해가지고, 그러면 무조건 떨어질 때를 대비하는 거야. 그러면 무한정으로 그거를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는 거죠. 어떻게 무한정으로 분할 매수를 할까? 저는 항상 계속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평생 투자할 겁니다. 평생 내가 움직여서 매수 매도를 누를 수 있는 때까지는 투자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평생. 비중은 좀 달라지겠죠. 내 자산의 10%만 투자를 하게 될지 50%를 투자를 하게 될지 그건 나이와 시기와 환경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투자라는 건 항상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투자라고 봐요. 그렇다면 나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고 투자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있고 하락에 대한 압력이 있다면 나는 하락에 대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한정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립식 투자도 그런 데서 나왔고, 분할 매매도 그런 데서 나왔고, 백화점 매매도 그런 데서 나온 겁니다. 떨어질 것 같으니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분석해서 하기에는 우리의 능력과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걸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한 노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걸 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분할 매수를 무한정 할 수 있느냐. 자, 그러면 종목을 평생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종목을 평생 투자한다고 해서 평생 들고만 있으라는 건 아닌 거예요. 대세 상승할 때가 있고 대세 하락할 때가 있으니까. 내가 투자를 할 때 대세 상승하는 장이면 어느 정도 매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대세 하락하는 장이면 나눠서 계속 사는 거예요. 전체적인 종목을 150 종목을 들고 있죠. 그 150 종목이 들고 있는 것의 일정 부분은 현금 비중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 비중에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현금이 20만 원이 있으면 그 20만 원에 대한 일부분을 매수를 하는 겁니다. 제가 150 종목을 들고 있고, 그럼 150 종목에서 매주 한 10종목에서 15종목 정도가 매수가 되고 한 10종목 정도가 매도가 되더라고요. 지금 한 1년 정도 그런 사이클을 돌려봤을 때, 그럼 15종목에 대한 매수 금액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럼 내가 15개 종목을 취합을 했을 때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통합 수익률, 제가 매주 공개하는 것. 그 매주 공개하는 그 수익률을 12주 정도로 쫙 이렇게 놔두면 그 12주에 대한 평균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평균 수익률보다 내가 현재 수익률이 낮으면 매수, 그리고 높으면 매도를 하는 겁니다. 간단한 원리로 봤을 때. 이렇게 만약에 현금 비중도 있고, 내가 이제 그 투자를 할 때 종목을 매수하는 그 매수 금액에 대한 기준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냐면요. 일단 현금 비중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12주 평균 대비 현재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몇 종목에 매수를 하는지, 그런 것에 가중치를 두어요. 평균 투자 금액은 얼마인지, 현금 비중이 얼마인지, 이런 것에 가중치를 두어서 한 종목을 매수할 때 얼마를 매수해라를 정해요. 자, 여기서는 하락을 할수록 한 종목에 매수해야 되는 금액이 크고, 그리고 매수하는 종목이 매수하는 종목이 적을수록 한 종목에 투자하는 금액이 커지는 겁니다. 보통 10종목에서 15종목 정도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 많아지면 한 종목당 매수해야 되는 금액이 좀 적어지죠. 물론 15종목을 매수를 걸어 놓는다고 해서 그 다음 주에 그 종목들이 다 매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상승과 하락의 폭이 적거나 원하는 가격에 가지 않았을 때는 매수가 안 됩니다. 자동 매매로 매수를 걸긴 하는데 그 자동 매매의 조건이 되지 않으면 매매가 되지 않아요. 예, 어쨌든 그렇게 내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 비중 대비 내가 투자하고 있는 투자 종목,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 몇 개인지, 그리고 나의 수익률은 12주 평균 수익률에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매수하는 종목의 단가가 정해지고 매도하는 종목의 단가가 정해지는 매도하는 종목의 단가는 보유 비중의 20%, 30% 정도 매도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매도를 하면은 차익 실현을 일부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매수를 걸려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매도가 걸려져 있으면 다시 그 매도가 된 종목은 현금 비중으로 가겠죠. 매도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매수가 되어 있으면 현금 비중이 좀 줄어들겠죠. 매수가 더 많이 되면 현금 비중이 좀 줄어들고, 매도가 더 많이 되면 현금 비중이 더 올라가고. 근데 제가 매수하고 있는 금액의 가중치의 하나가 현금 비율이 몇 %냐가 있잖아요. 그 현금 비율이 몇 %냐에 따라서 매수하고 있던 종목의 매수 단가가 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는 이제 현금 비중에 대한 조절을 더 눈에 띄게 보고 있어요. 매수하고 있던 종목에 대한 기준, 매도하는 종목에 대한 기준은 되게 매주 이렇게 그걸 업데이트해 나가면서 이제 기준이 정해지는데, 현금 비중이 지금은 22%네, 23%네, 현금 비중을 좀 높여야 되겠는데, 지금 대세 상승이 너무 많이 되어서 하락을 바라보고 있는데, 현금 비중을 좀 더 늘리고 싶다. 어떻게 하면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을 좀 줄이지? 요런 거에 더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제 기준에 대해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더 반영을 해야 되느냐. 요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정리가 좀 잘 안 되네요. 예. 근데 좀 어쨌든 평생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다 보면 현금 비중에 대한 조절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당연히 중요하죠.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평생 동안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런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 지금까지 상승하고 있던 장에서 항상 우리가 생각했었잖아요. 이 종목 가격 요만큼만 떨어지면 내가 사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그때가 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가 바닥이냐를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예, 내가 바닥이니까 그 바닥에 딱 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나는 그 바닥의 포인트를 잡아서 그때 한 방에 사야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상승을 맞추는 거랑 오히려 똑같은 거잖아요. 상승은 못 맞춥니다. 맞추려고 생각하는 걸 잊어버리세요. 그 맞추려고 하는 걸 잊어버릴 때 드디어 수익이 나실 겁니다. 예. 어떻게 하면 하락에 대비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시게 되면 거기서 수익이 나타날 겁니다. 예. 저도 거기서부터 개념이 바뀌었어요. 주식은 하락할 수도 있구나. 주식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게. 예.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라면서, 너무 떨어지길 너무 바라는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계속 상승을 해가지고, 현금 비중을 30% 가까이 넘게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한 40%까지 현금 비중을 갖고 싶었었는데, 너무 현금 비중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참에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는 바람에 이걸 어떻게 현금 비중을 늘리나, 이거 한꺼번에 그냥 매도를 다 좀 일정 부분 보유 종목을 모두 한 10% 다 매도를 해야 되나, 솔직히 그런 고민도 했었는데, 일단 내가 갖고 있는 매매에 대한 규칙을 조금 더 가져가 보자. 다음 주도 한번 더 가져가 보고 추이를 좀 더 지켜보자. 그러다 보면 어떠한 결과가 또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런 기준, 그런 개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업데이트 시켜야 돼요. 왜냐면 세상은 항상 업데이트 되니까. 항상 새로운 환경이 다가오고, 항상 새로운 투자자들이 나오고, 항상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새로운 사람들이 또 투자를 하니까. 그런 환경에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요. 어떻게 하락에 대비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뉴스에 대해서도 바라보고 있고, 계속 그런 뉴스들을 추적하고,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또 경과를 또 지켜보고, 그렇게 A부터 Z까지 확인을 다 해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게 정말 어렵지만 처음에는 큰 그림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산업에 대한 그런 기준, 지금은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들이 왜 인기가 있지? 그게 나중에 지난 것만 따져도 예전에 헬스 바이오가 엄청 유행이었잖아요. 그러다가
뭐 전기차로 막 넘어왔다가 전기차에서 뭐 코로나니까 뭐 진단 키트 관련된 게 막 넘어왔다가 해상 운송 쪽으로 넘어왔다가 또 카카오나 네이버 쪽으로 넘어왔다가 또 원자재 쪽으로 넘어왔다가 다 그런 거에 대한 분석들이 되게 계속 있어요. 계속 있으니까 과거의 데이터 이런 뉴스들이 나왔을 때 앞으로는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을 보신다고 하면 앞으로는 어떤 것들이 더 나아지게 될지,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그 이후에 뭐 여행주가 엄청 많이 나왔다가 뭐 대면에서 하는 것들에 대한 인기가 많아졌다가 갑자기 델타 변이가 나오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다시 다 죽고 항공주나 여행 관련주 다 또 폭락하고 또 뭐야 비대면 관련된 그런 서비스를 하는 데에서 더 오히려 또 주가가 또 올라가고 이렇게 되고 있죠. 예. 이런 환경에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투자를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투자를 하지 마시고 그러한 추이들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투자에 대한 공부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영상을 여기까지 봐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는 매수하고 매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 미국 다우존스, 원유 선물 인버스, 배당 성장, KT, 아프리카 TV. 자, 매도는 베트남 소프트웨어, 맘스터치, 메리츠 화재, 입니다. 예, 뭐 특별하게 이게 뭐가 뭐 특출나서 매수가 됐다, 매도가 됐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예, 그냥, 많이 오른 것, 보유 비중이 적은 것 수준으로, 많이 하락한 것, 그리고 보유 비중이 적은 것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또, 보유 비중이 많고 상승을 많이 한 것일수록 매도를 하였습니다. 예, 매도를 한 건 100% 매도가 아니라 부분적인 매도인 것을 꼭 알고 계시고요. 매수도 한꺼번에 몰빵으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3217.95 전주 대비 마이너스 1.94%, 코스닥 1028.93 전주 대비 0.89% 하락하였어요. 장중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하락을 했죠. 근데 장 막판에 조금 상승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 팀장, 저는 누적 수익률 19.99%, 주간 수익률 마이너스 2.02% 하락하였습니다. 예, 현금 비율은 25.04%로 전주 대비 마이너스 0.42% 하락하였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시는 와중에 하락을 좀 많이 했어요. 여기까지 저는 지수보다도 훨씬 더 많이 좀 하락하고 있어서 투자 방식이 좀 그런가? 제가 좀 현금 비중을 좀 더 많이 늘리고 싶었는데 그게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현금 이게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조금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가중치를 좀 올렸어요. 평소에는 한 2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했다면 종목당 한 종목당 만약에 한 20% 투자 금액의 20% 정도를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었다면 지금은 한 10% 정도만 매수를 하는 걸로 가중치를 조금 줄였어요. 예. 이제 투자를 좀 적게 하고 매도는 좀 많이 하고 해서 현금 비중을 좀 늘리려고. 예, 그렇게 했는데,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매매가 이루어질지, 또 계속 하락하는 장이 올지, 델타 변이가 잡히지 않고, 이제 코로나 확진 때문에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서, 막 4단계 그런 격상도 했잖아요. 코로나 대응으로, 코로나 대응 뭐 4단계로 격상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면 접촉 하시는 인원을 많이 줄였고 국가에서도 최소한의 그런 피해를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렇게 국민분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너무 하락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장과 기대를 했던 이제 이걸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게 좀 없어졌잖아요. 지금은 더 많이 힘들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바람에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은데, 근데 지금까지 상승도 너무 많이 했었고 그거에 대한 피로로 하락에 대한 압력이 계속 있었고 불안감에 대한 것들이 계속 있지 않았나. 그래서 투자하는 환경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고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계속 나오고 그거에 따른 주가가 되게 하락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지금 투자해도 괜찮은 업종, 예, 종목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종목까지는 저도 잘 모르고요. 업종이라고 하면 저는 바이오 헬스케어, IT, 그러니까 반도체
요쪽이 조금 더 앞으로는 조금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한 분기나 한 반년, 6개월에서 4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는 아직 헬스케어와 IT, 그러니까 반도체나 그런 쪽에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보고요. 그런 쪽으로도 투자를 계속 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에게 여전히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조금 더 정보들을 계속 더 분석하고 더 나은 투자에 대한 마음가짐과 조금 손실을 보지 않는, 제 영상을 봤을 때 이 친구 영상을 보면 내가 손실은 보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드실 수 있도록 영상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구성을 하고 싶고요. 물론 수익이 나면 좋지만, 근데 저 자신도 지금 내고 있는 수익이 뭐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수익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투자를 하면서 배운 것들, 어떻게 하면 마음가짐을 갖고 있고 하락하는 장에서도 또 든든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들 저와 같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도 좀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용기도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사람들을 만나기가 힘들고 고민에 대해서 털어놓기 힘든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 안에서 조금이나마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에 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